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상에서든 해상에서든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에는 무조건 인명을 구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아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부족함을 떠나 인성 때문에 안팎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지난 6월 한국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선박과 충돌 사고를 낸 중국 컨테이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뺑소니를 쳤다가 우리해경에 선원이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9명 중 50대 한국인 선장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부유물을 잡고 버티다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그런데 사고 원인은 중국 컨테이너선에 있었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해경조사에서 경적 등 경고에도 중국 컨테이너선이 항로를 바꾸지 않아 충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충돌을 했으면 사고 직후 인명을 구조해야 했는데 뺑소니를 친 겁니다. 하지만 멀리도 못 가고 결국 우리해경에 다들 긴급 체포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중국 선박의 뺑소니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싱가포르 동쪽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 2대가 충돌해 화재로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유조선들의 정체는 초대형 유조선 세레스 1호와 하프니아 나이로였습니다. 싱가포르 해운항만청은 19일 오전 6시 15분경 74,200 제화중량 톤수급 유조선인 덴마크의 하프니아 나이로와 30만 제화중량 톤수급 원유 운반선 중국의 세레스 1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다른 유조선과 충돌한 뒤 원유를 바다에 유출한 뒤 달아난 초대형 유조선은 중국의 세레스 1호였습니다. 문제의 유조선은 달아나긴 했지만 멀리 가지도 못하고 말레이시아 해양경비대에 붙잡혀 억류돼 창피는 다 당하고 있습니다. AFP, 로이터,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해양경비대는 서아프리카 섬나라 상투메 프린시페 선적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세레스 1호를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유조선은 지난 19일 싱가포르 동쪽 해상에서 다른 대형 유조선 하프니아 나이로와 충돌한 뒤 불법적으로 충돌 위치를 이탈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꺼 추적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충돌로 두 배 모두 화재가 발생하자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싱가포르 해군 소속 RSS 슈퍼리모가 지원에 나섰으며 싱가포르 공군 헬리콥터가 출동해 두 배에서 선원 36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해경이 항공 조사한 결과 유출된 기름은 충돌 장소 일대 약 17제곱킬로미터 넓이의 해역을 뒤덮었습니다. 세레스 1호는 선원 26명이 남아서 불을 끄다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해상과 공중에서 수색에 나선 말레이시아 당국은 세레스 1호와 이 배를 끌고 가는 예인선 2척을 말레이반도 동해안에서 포착, 유조선과 예인선들을 모두 억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경은 세레스 1호와 예인선들을 상대로 달아난 이유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인데요. 하프니아 나이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하프니아가 운영하고 있었고 화물 나프타를 운송 중이었습니다. 중국 세레스 1호는 홍콩의 세레스 쉬핑 소유로 돼 있고 2019년부터 상하이 프로스페러티 SM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2020년 한국 선급의 검사에서 제외된 후 선급과 P&I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레스 1호는 길이 약 330m에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유조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조선이 엄청난 원유 유출을 한 것은 물론이고 화재까지 발생한 배를 그냥 두고 심지어 통신장비 끄고 뺑소니를 했다가 다른 나라 해군에게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남이 나라 바다에서 온갖 민폐를 저지르고 뺑소니까지 치다가 붙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붙잡힌 세레스 1호의 행동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P&I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보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란 핵 반대 연합은 세레스 1호가 이전에 서방의 제재를 받은 이란 산원유를 운송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적인 운반을 하다가 충돌 사고를 내자 뒤가구린 세레스 1호는 뺑소니를 쳤고 말레이시아 해경에 잡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사건 사고가 많은 남중국해에서 하필 중국 선박이 대형 사고를 치자 사고 처리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잦은 충돌로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이 최근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승인했다고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도입 기종이나 도입 대수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이미 다목적 전투기 구매 방침을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달 필리핀은 스웨덴 사브사의 자스 39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 후보로 삼기 위해 스웨덴과 합의에 서명했는데요.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자스 39 공급을 필리핀에 제안해왔습니다. 자스 39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에 이어서 필리핀 공군이 도입 후보라고 밝힌 두 번째 전투기 기종입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의 주 전력은 2010년대 한국에서 도입한 12대의 FA-50 경전투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군 총장은 이제 우리는 F-16이나 자스-39처럼 더 크고 더 빠르며 더 치명적인 전투기가 필요하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무력 분쟁 가능성 등에 대비해 공군 전력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애써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필리핀 공군은 주력 자산을 모두 이용해서 적군이 장악한 군 기지를 탈환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필리핀군의 첫 잠수함 구매가 포함된 2조 필리핀 페소 약 47조 원 규모의 군 3차 현대화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등 남중국해 해군 전력 강화도 추진 중입니다. 당시 필리핀 해군 대변인인 로이 트리니다드 준장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잠수함 두세 척이 필요하다. 한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잠수함 공급에 관심을 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방산 지출 규모는 2030년 1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지역 전반에서 안보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이 가운데 필리핀은 태평양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이어서 해군력 증강에 관심이 큽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계속 충돌하면서 더욱더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국제상설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상설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지만 중국은 여전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필리핀은 전투기 및 잠수함 도입을 앞당겨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두고 한국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에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개소했고 이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곳에는 특수선 사업부 소속 설계 엔지니어와 유지, 보수, 정비, 영업 담당 직원들이 파견돼 필리핀 해군의 기술 지원과 보증 수리,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해 호위함 6척과 초계함 12척을 확보하는 호라이즌 사업을 추진하면서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 등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경쟁 상대인 하나오션은 최근 태국의 방산전시회 디펜스 앤 시큐리티에 참가해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태국에 수출했던 3,000톤급 호위함,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 지휘통제함 등을 동남아시아 국가 관계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특히 전시회에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잠수함 수출 등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10월 필리핀 국방부 차관이 하나오션 거제조선소를 극비리에 방문해 최첨단 잠수함 건조와 정비 능력을 직접 살핀 것으로 전해져 기대를 더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필리핀 해군의 고위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그들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패키지를 파악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3,600톤급 중형 잠수함 장보고3 배치2 3번함 건조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고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는 3,000톤급 호위함을 태국에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잠수함 수주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까지 적극적으로 방위력 증강에 나선 지금 과연 필리핀 전투기 및 잠수함 도입 사업의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